안녕하세요. 하가제 유영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자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공자님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로 인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쉽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논어 안에서 다양한 맥락과 의미로 인이라는 개념이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몇 가지 유형을 통해 논어 안에서 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논어 속 주요 개념 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논어 안에서 60장에 걸쳐 109회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어를 보면 의외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공자께서는 이익과 운명과 인에 대해서는 별 말씀 안 하셨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논어 안에서 가장 빈도 높게 등장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공자님께서 인에 대해서 별 말씀을 안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정말로 인에 대해 말씀을 안 하셨다기보다는 인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면 이는 무엇이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공자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계신지 느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좋긴 하지만 이는 아니다의 유형입니다. 논어를 보면 제자들이 좋은 덕목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인한 것인지 공자님께 묻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공자님께서는 매번 그 정도의 경지는 아직 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원헌이 여쭈었다. 이기려들기, 자랑질하기, 남 원망하기, 욕심부리기를 하지 않으면 인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 하지만 그것으로 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원어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덕목들을 들면서 이것을 인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님께서는 그 덕목들을 부정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어떤 인물들을 평함에 있어서 그들의 장점을 부정하시지는 않지만 그 장점들이 바로 인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품성이나 덕목보다 이는 좀 더 큰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하면 이렇게 된다의 유형입니다. 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해 주시지는 않지만 인하게 되면 이런저런 특징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간단한 구절들로만 한번 살펴볼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인의 뜻을 둔다면 싫어함이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인한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강직하고 의연하고 소박하고 어눌한 것은 인에 가깝다. 인하게 되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 공자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싫어함이 없음,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미워함, 강직하고 의연하고 소박하고 어눌함 등으로 인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내용이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어쩌면 겨우 이런 것이 인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자님께서 인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선 인하게 되면 허용도가 높아지고 진정해지며 꾸미기보다는 소박해지는 것에 가깝게 된다는 뉘앙스 정도만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때그때 달라요 유형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자신들의 공부를 위해 공자님께 인에 대해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과 수준에 따라 매번 인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번지라는 제자입니다. 번지가 인을 묻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지는 배움이 아직 성숙치 않은 제자였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아주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인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니 매우 명확하지요? 다음은 자장이 인을 묻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에서 능히 5가지를 행할 수 있다면 인하다고 할 것이다. 그것을 여쭙기를 청합니다. 공손함, 관대함, 신용, 민첩함, 은혜로움이다. 번지에게보다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다른 구절에서 인이라 할 수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라고 평가하신 덕목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아마도 자장의 수준에 맞게 인으로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자공이 인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공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한 사람은 내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도달하게 해준다. 확실히 번지나 자장에게보다는 더 근원적이고 차원 높은 방식으로 인을 설명해주고 계시네요. 인의 경지를 느껴보기 위해 깊게 음미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자님께서 가장 높은 경지를 이루었다 평가했던 제자 안회가 인을 묻는 장면입니다. 공자님께서는 안회가 인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기복례하면 인이 된다. 하루 극기복례하면 천하가 인을 그에게 돌릴 것이다. 인을 행함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겠느냐. 극기복례라는 유명한 명제가 바로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극기복례의 함의는 깊게 숙고해 보아야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좁은 나를 극복하고 큰 차원의 관계를 품은 사람이 되라는 뜻 정도로 일단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연의 질문이었던 만큼 직접적으로 인의 경지에 접근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공자님께서는 논어 안에서 인에 대해 매우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답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논어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은 인이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자공에게 인을 설명한 것이 지금 나에게는 와닿는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자님의 지혜에 한 발짝씩 다가서다 보면 인이라는 것이 분명 점점 가깝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공자님의 한마디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볼게요. 내가 인하고자 하면 곧 인은 나에게로 다가온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